자, 이번에는 형제점을 보겠습니다. 형제점은 이 관점에서 보면 됩니다. 우리 명리학에서 관은 누구를 극하죠? 나를 극하죠. 나를 극을 합니다. 자, 나와 같은 동격이보다 비급이죠. 자, 비급을 육해서 뭐라고 한다? 형이라고 한다. 그렇죠? 이 관을 생해준 건 뭐죠? 재성이죠. 그래서 뭐 재성이 있다든지 그래가지고 재성이 관을 생해주면 관이 힘이 세지죠. 그 세진 힘으로 나를 극을 하기 때문에 관이 세지면 이 형제, 지금 형제점을 오기 때문에 관이 세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인성이 오죠. 인성은 우리가한테 뭐 인성은 인생아죠. 우리 나를 생해주는 거. 즉 형제를 생해주는 거죠. 같이 나와 아버지, 어머니는 나뿐만 아니라 내 형제들도 생해주는 거죠. 그런데 관은 뭘 생해주냐면 또 인성을 생해줘요. 그래서 관이 강할 때 인성이 있으면 관의 기운을 인성으로 설기시켜가지고 그 인성이 나를 생해주는 일종의 만약에 인성이 없으면 관이 나를 직접 극을 하거나 내 형제를 극을 하기 때문에 억제가 될 텐데 이 관을 인성으로 통관을 시켜서 기운을 순화시켜서 그 기운으로 나를 다시 생해주게끔 만드는 이런 구조로면 해결되겠죠. 어떤 어려움이. 이러한 관점에서 이 나와 형제, 나와 형, 그리고 관과 인성과 재성과 이런 걸 보면 되겠죠. 그런데 이거 관을 극하는 건 뭐죠? 식이죠. 식 또는 상관. 자, 식신상관은 뭐냐면 내 자식이에요. 내 자식이 내가 이 관을 극하는데 내 자식이 내 편을 들어서 관을 극을 할 수가 있죠.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형제점에서 관이 동하면 좋지 않겠죠? 형을 극한다. 이 형을 극하기 때문에 나쁘다. 왜? 관극가. 여기서 아는 나뿐만 아니라 나와 같은 뭐다? 비겁이니까 뭐다? 형이에요. 육회에서. 나와 같은 형을 극을 하기 때문에 형제점을 볼 때는 관이 동하면 좋지 않다라는 의미죠. 그렇지만 관이 동하더라도 자손이 발동하면 어떻게 된다? 식극관. 식극관으로 관을 극을 해버리죠. 자손이 그러기 때문에 무사하다. 자손이 관을 극하니 관이 형을 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해석이죠. 이거는. 또 동관하더라도 관을 움직인다 하더라도 부가 발동하면 괜찮다. 왜? 관생인으로 통관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관이 나나 형제를 극하러 오기보다는 뭐다? 인성으로 흘러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관의 관심이 나 쪽으로 오던 거를 어떻게 한다? 인성으로 가게끔 하는 거죠. 그러면은 나를 극하는 것보다도 인성으로 이쪽으로 관심을 돌리니까 내가 관의 피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탐생 망극이죠. 이걸 이제 생이라고 봤는데 관생인이기 때문에 이 생을 먼저 좋아하다 보니까 어떤 거를 극하는 것을 잃어버린다. 우리 사람 심리다 그렇지 않아요? 남녀끼리 연애하고 합을 하는 것도 좋아하지 가서 싸우고 이런 거는 덜 좋아하겠죠. 깨림칙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탐생망극 또는 뭐 또 뭐가 있어 비슷한 게 합을 탐해서 충하는 걸 잊어버렸다. 뭐 같은 논리죠. 기왕이면 뭐 합을 하는 걸 좋아하지 충하고 다투는 것보다 합을 하는 거 더 좋아하겠죠. 그런 논리로 이해하시면 되고 제가 교중하면 뭐죠? 자, 교차해서 중하다는 거니까 이거 일종의 이제 더블로 보면 되겠다. 중복이 된다. 중복이 된다. 그러면은 재생관이기 때문에 관도 왕해지죠. 제가 교중된다는 것은 제가 더블로 제가 중복해서 교차해서 중하게 되면 재생관으로 관을 생해주기 때문에 관이 힘이 뭐야? 힘이 넘치겠죠. 관이 힘이 넘치면 어때요? 관극가 심하게 나를 극을 하겠죠. 극을 심하게 당하는 형국이기 때문에 매우 나쁘다. 관극가로 관이 왕해지면 나와 같은 비겁, 즉 형을 극하게 되므로 형제점이 나빠지겠다 그 말이죠. 이해하시겠죠? 이런 논리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의 예문을 보겠습니다. 자, 형제점이 어떤지 볼게요. 당연히 형제점은 형을 보면 되겠죠. 형, 여기 있죠? 재, 관, 손, 재, 형. 자, 당연히 볼 것도 없이 이거를 형제에 관한 거니까 이걸 용신으로 보면 되겠죠. 자, 이목에 살려주는 건 뭐죠? 수죠. 수가 없어요. 그쵸?
자, 수가 없죠. 여기보다 복신에 있죠. 수가. 자, 이게 복신에 있다. 수가. 자수가 있다. 이렇게 생겨주는 거죠. 자, 월도 없고 달도 없어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 볼 때보다 월을 본다. 없고, 두 번째 일도 본다. 없다. 세 번째 동을 봐요. 동요. 동요가 두 개가 있죠. 자, 이 동요가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이 자체에서 보면은 목을 생겨주는 거는 수인데 없어요. 그런데 자, 이렇게 보면은 이 세가 있는 진이 재성이 바뀌어서 뭐다? 사로 갔어요. 그러면은 아무 관계도 아니고 또 인사신 3명이 될 수도 있죠. 형이 될 수도 있죠. 인사신. 그 다음에 동요가 뭐냐면 신금에서 유금으로 갔어요. 그럼 뭐다? 극을 하죠. 관이 극을 하잖아요. 여기서. 극을 하죠. 그러니까 그다지 좋아 보진 않는다. 여기는 극을 한다고 보면 되겠죠. 요거는 모르고 요건 모르고 월과 일은 모르는 상태에서 동요가 극을 하고 있다. 네 번째 효의 관계를 보는데 자 원신이 없죠. 원신은 뭐죠? 나를 생해주는 거죠. 그런데 뭐다? 이거는 복신에 들어있어요. 여기 자수에. 그러니까 작용력이 암암리에 되겠죠. 내놓고 하는 게 아니겠죠. 그렇다고 하면 이것도 영향력이 미가기 때문에 여기에도 작용력이 크다고 보면은 이 형제점은 안 좋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자, 뭐라고 정답을 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그렇지만 자, 2호에서 진토 제가 발동하고 5호 관을 생한다. 5호 관을 생한다. 이거 어차피 동요인데 생한다고 하면 웃기죠? 생을 받은 관이 발동해서 초요, 임목, 형을 극하니 그쵸? 금금목으로 극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금금목으로 극을 하고 있으니 극하니 형제에게 문제가 있다. 그러나 제동하여 재성이 여기 술토가 있죠. 움직여서 토생금으로 관을 생하더라도 관이 발동하지 않으면 형제에게 아무런 문제는 없다. 그렇죠? 여기서는 어쨌든 발동해서 관이 발생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면 되겠죠. 어쨌든 약간의 문제는 있다. 우리가 지금 보면은 월은 모르고 일도 모르고 동요를 보면 약간의 극이 관계가 있고 효를 놓고 보면 원신이 복신에 들어있고 대놓고 있질 않다. 원신이 대놓고 이거를 생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형제에게 약간의 문제는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형제 병점을 보겠습니다. 형제병. 형제가 아프고 있나 보죠? 자, 이 점괘가 어떻게 될 건지 볼게요. 자, 여기서 보면 형이 여기 있죠? 자, 요것도 형이고 요것도 형이에요. 그런데 공막 맞아 있고 그렇죠. 그러면은 요걸 용신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용신. 하자 있는 걸 먼저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자, 토를 생겨주는 건 화죠. 화가 안 보이죠. 그렇죠? 자, 첫 번째 월. 월이 뭐죠? 해월이에요. 수고 토고니까 물론 토구수 하긴 하지만 여기는 뭐 충이나 그게 아니죠. 일단 영향력이 없다고 볼게요. 두 번째 일. 일을 보면 경자예요. 경자. 역시 수죠. 이것도 영향력이 없다고 할게요. 수긴 하지만 그 다음에 경자이기 때문에 경이기 때문에 백현, 청주, 구사 이렇게 올라갔죠. 자, 이렇게 되고 새 입장에서 보면은 관이죠. 자, 세 번째 동요를 볼게요. 동요를 보면 인목에서 축으로 바뀌었어요. 이거는 좋다고 보는 거죠. 관에서 형으로 갔으니까 형한테는 도움이 되겠죠. 그쵸? 도움이 된다. 네 번째 효끼리 보면 토를 진을 극하는 목이 여기 있죠. 목극토. 자, 목극토. 극이 하나 있고요. 여기도 극이 있어요. 이렇게. 극이 두 개가 있죠. 생은 현재는 요거인데 자수가 여기 있죠. 아니요. 생은 화가 있어요. 화가 없죠. 여기 복신에 있잖아요. 생은 현재는 없어요. 복신에가 하나 있고요. 그래서 썩 그다지 좋아 보이지는 않네요. 자,
장점은 이건 것 같아요. 이 관이 동요가 세가에 들어있는 동요가 관이 바뀌어서 형으로 바뀌었다라는 거. 이 점은 굉장히 힘은 될 것 같습니다. 자, 답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는지. 삼요 진토형이 공망이니 용신이다. 자, 이거를 공망, 우리가 용신이 여러 개일 때 이 용신이 두 개가 있지만 어떤다? 하자 있는 용신을 공망으로 쓴다. 그래서 삼요 진토 공망을 형을 용신으로 쓴다. 공망이니 용신이다. 그 말이고요. 용신 진토형이 해월에 무력하고, 자, 해월에 무력하고 원신인 오화 원신오화가 여기 있죠. 근데 이제 복신으로 들어가 있죠. 이요 임목 관 아래 복신이다. 그랬죠? 아까 이야기했죠? 복신으로 들어가 있다. 게다가 원신 오화는 해월과 뭐야? 사해충이죠. 수화충이죠. 수극화가 돼버리죠. 그래서 오화는 해월의 극과 극일의 파를 당하니, 좌우도 마찬가지죠. 좌우총. 그래서 원신이 다 깨져. 복신이 뭐요? 원신인데 원신이 뭐다 깨진 거죠. 파가 된 거죠. 파를 당해 완전히 무력해졌다. 일파를 당한 것이다. 좌우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월과 일의 힘을 얻은 이요의 임목은 뭐요? 수생목으로 이렇게 힘을 얻었죠. 관이 발동해서 목극토로 용신을 극하니 대용하다. 그러겠죠? 수가 임목을 생해주고 임목이 진토, 목극토로를 하니 진토 입장에서는, 용신 입장에서는 극을 심하게 받는 거죠. 내 편은 없고 나를 누르는 목 이렇게 있고 그래서 수생목으로 나를 누르는 그러한 세력에게 힘만 보태주고 있으니까 내 입장에서는 안타깝죠. 용신이 용신이 진이죠. 자, 갑진을 출공한 뒤 병오일이 되면 일을 당한다. 복자는 출현하는 날에 응하기 때문에 그렇다. 자, 부가 뭐죠? 오가 여기 뭐죠? 복신이잖아요. 그래서 병오일이 되면 일을 당한다. 복자는 출현하는 날에 응하기 때문이다. 복된 오와 원신인 병오일에 출현하면 해월의 극을 받고 자일의 파를 당해 무력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다지 좋지는 않다. 형의 병점이었죠, 지금? 형의 병점인데 그다지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해석됩니다. 또 형제의 병점이네요. 자, 형제의 병점. 자, 형제의 병점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형이 자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해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가 있기 때문에 용신을 뭐로 삼는다? 삼여형을 용신으로 삼는다. 용신은 여러 개 있을 때 공세가 있거나 지세거나 공망이 있거나 동이 있거나 뭐 이런 걸 때 용신을 삼는다고 했죠. 자, 첫 번째 그냥 우리 원칙대로 하면, 자, 월의 영향을 볼게요. 월. 자, 월이 뭐냐면 오예요. 별로 안 좋죠? 지금 수인데 수극하잖아요. 영향력이 안 좋습니다. 두 번째, 이를 보면 기해예요. 근데 해수죠, 같이. 그러니까 이거는 좋죠? 이거는 부고니까 좋죠. 이거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동요가 여기죠. 자, 술토가 신으로 바뀌었어요. 그 뭐죠? 토국수로 극을 하다가 뭘로 바뀌었죠? 생으로 바뀌었죠. 금생수로. 그렇죠? 금생수로 바뀌었다. 요거는 회두국도 아니고 회두생도 아니고, 그렇지만 바뀐 것이 생을 해주긴 한데 기본적으로 극을 하고 있다. 토국수. 그 다음에 밑에도 신금이 뭐죠? 신금이 오화로 바뀌었는데 이 신금은 생을 해주죠. 그래서 동요에서 생이 하나, 그 다음에 무관한 게 하나 이렇게 되죠. 그래서 나쁘지 않다. 그 다음에 자수가 있죠. 이렇게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 용신 해수에게 도움되는 것은 신금과 자수,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 여기 있는 신금도 도움이 되긴 하는데요.
그리고 여기에 일이 해수잖아요. 그래서 도움이 됩니다. 월은 도움이 안 되겠죠. 그러면 일이 도움이 되고 여기서 보면은 효에서 네 번째 효에서 생을 해주는 게 좀 있다. 그래서 살짝 조합입니다. 여기 좋고 여기 좋은 거니까 그래도 좋은 게 많다라고 느껴집니다. 자, 정답을 보시면 3회에서 해수 일진이 지세하니 자, 세를 갖고 있으니 뭐다? 용신을 한다. 해수형이 용신이다. 이게 용신이에요. 자, 세를 갖고 있으니까 여기도 이게 있지만 세가 이쪽에 있기 때문에 이걸 용신을 한다. 그러면 여기 응이 되겠죠. 해수형이 5월에 절지를 만난 거죠. 이 해수의 5월에 절지를 만난 가운데 오요에서 술토 관이 발동하니 매우 흉하다. 그러나 사요 신금부가 자, 이게 0이고 저기 사요 신금부가 발동하니 탐생 망극 원칙에 따라서 오요 술토관은 형을 극하지 않고 부를 생한다. 토생금으로 생한다는 거죠. 문제는 발동한 사요 신금부가 회두극을 당한 것이다. 뭐죠? 화극금으로 뭐죠? 회두극이 되죠. 요거는 아무 관계도 없지만 여기서는 회두극이 됐죠. 회두극을 당한 것이다. 스스로 지탱하기가 힘든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이달을 넘기고 나서 소서가 지나면 병세가 호전되고 입추 후에 자일이 되면 매우 쾌해한다고 본다. 자, 신금이 오면은 금이 오면 뭐요? 금생수로 생을 해주죠. 그러니까 힘이 세지니까 좋아지는 거죠. 자, 소서가 지나면 사요 신금 부를 회두극하는 화극금 회두극하는 변효 오와 제가 무력해진다. 이어 신월이 되면 해수형은 생기를 얻게 되고 자일이면 더욱 힘이 강해지는데 반의 변효 오와 제는 완전히 무기력해진다. 무기력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경우는 병세가 입추가 되면 자 금의 기운이 활동해지는 때가 되면 그 말이죠. 이 해수 자 해수는 무엇에 금생수가 되기 때문에 금생수가 되는 이때 금의 기운이 강해지는 입추 지난 후에 자일이 되면 쾌유한다고 본다. 그렇죠? 그 이유가 소서가 지나면 사여 신금부를 해독하는 변효 오화가 무력해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신월이 되면 해수형은 더욱 생기를 얻게 되고 그렇죠. 신월이 되면 해수가 뭐죠? 임수죠. 그러면 임수는 뭐죠? 신자진이죠. 그러면 신금은 뭐예요? 생지죠. 자는 뭐예요? 왕지죠. 여기 뭐죠? 묘죠. 그래서 생지가 되기 때문에 이 신금은 이 해수가 이 신금에서 생지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왕성해지기 때문에 건강해지고 힘이 세지니까 뭐요? 건강해진다는 거죠. 일진이 강해지니까 우리 명량에서도 일간이 강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용신 해수가 강해지려면 금의 기운이 활발해진다. 금의 기운은 어느 철이에요? 가을이죠. 그래서 가을이 되면 이 형제의 병은 낫겠다라고 본다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형제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